안녕하세요. 스위치입니다.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0배 법칙이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자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사업가,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로 유명한 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기를 끌었던 이 10배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후속작으로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요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순간에 그걸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는 이제 집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집착이라는 게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서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랜트 카돈의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랜트 카돈은 실제 마약 중독자에서 8천억 자산가로 변신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중요하게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랜트 카돈은 그때의 이제 아버지가 52세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그래도 탄탄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하면서 이 굉장히 좀 풍족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집 앞에 이제 호수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좀 부촌에 살았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가세가 완전히 기울고,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근근히 그 절약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랜트 카돈은 청소년기 때 이제 사춘기가 와서 열심히 반항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한 번쯤은 반항 한번 해보죠. 근데 이 반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16세, 16살부터 마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고등학교 때까지 안 해본 마약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굉장히 힘든 삶이었는데, 자신의 이제 삶에서 뭐 자신의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풀려가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마약을 하면서 삶은 계속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대학을 가라고 계속 그 압박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건 또 아니었어요. 그 생활에서도 계속 또 그냥 이렇게 시간을 계속 흘려 보냈던 거죠. 25살쯤에 이제 세일즈 했다고 해요. 자동차 세일즈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정신을 이제 아득히 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마 쪽에 이제 쓰러지면서 또 상처도 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쓰러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2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집을 따로 살았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이 아들을 개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랜트 카돈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재활치료시설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마약을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9일 동안만 딱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험이 그 날까지만 되어서 그랬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재활치료 시설에서 나와서 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상담사가 악담을 해줍니다. 상담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악담을 해줘요. 성공은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절대 못한다. 마약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나 봐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남았는지 정말 굉장히 길게 그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거에 때문에 또. 그래서 변하겠다는 각오를 굉장히 크게 다지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무엇을 문제였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마약이나 안 좋은
그런 습관들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런 마약에 집착을 했던 그 습관을 자신의 성공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구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게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고 그걸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진짜 집착해야 될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에 진짜 미친 듯이 그때부터 이제 몰입을 했다고 해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면서 세일즈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해본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열심히 정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세일즈도 열심히 배우고 동기부여 강의도 막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듣고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또 적용을 했다고 해요. 열정적으로 세일즈에 몰입하면서 결국엔 상위 1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제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배워야 될 건 집착을 통제하는 법과 그리고 집착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에 집중했다고 해요. 이게 부와 명성을 쌓겠다는 이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오래 빛날 유산을 남기겠다는 열망, 이 열망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인데 내가 집착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집착하는 그 대상이 문제다. 결국에는 내가 안 좋은 습관이나 뭐 술이나 뭐 그런 안 좋은 쪽에 대해 집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성공 이쪽에 집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의 방향을 바꾸면서 얻은 변화가 있어요. 그랜트 카돈이 이야기하는 이 변화는 결국엔 하룻밤 사이에 더 젊어진 것 같았고 창조성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천재성이 깨어나와서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 열망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짜 중요한 그 일을 계속 집중해서 해냈을 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운영자산이 40억 달러 넘고 순자산은 6억 달러가 넘고 이런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 나쁜 습관이 아니고 이 재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만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과 성공을 향한 집착의 차이 이게 뭐냐면 이 탁월해지고 싶다는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죽기 살기식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역사는 이 집착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목표, 이것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망을 끊임없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성공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합니다. 정말 워커홀릭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요. 자신의 직원들도 진짜 혹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일을 해 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정말 이제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들을 좋아해야만 집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집착이 되고 그 일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뭐 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세상에는 꼭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으로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자신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만한 일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집중해서 충분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 일들이 좀 능숙해지고 거기 안에서도 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카드는 이 목적 찾기 질문을 던지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집착할 것인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하는 방법들은 결국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의 예를 네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현재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네 번째, 무엇이 내게 에너지를 이 네 가지를 좀 선정해서 제가 뽑아봤고요. 다른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설레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이 목적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것만으로는 아마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축적을 하시고 자신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 나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그랜트 카드분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당신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짐승에게 그래서 이제 그랜트 카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짐승에게는 먹이를 주고 의심은 굶겨 죽이는 노력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짐승이라 함은 목표를 말해요. 자신이 관심을 쏟고 먹이를 주고 존중하고 훈련해야 하는 그 목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목표가 이제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은 굶겨 죽이라는 거죠.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 의심을 계속 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게 될까?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능력해지는 것 같고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기가 또 싫어집니다. 그 일들이 목표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좌절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의심을 굶겨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바라봐야지 의심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심을 굶겨 죽이느냐? 방법은 오히려 더 간단한 방법이 두고 있는데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에 먹이를 더 많이 주고 그것에 온통 관심을 쏟게 되면 의심이라는 건 결국엔 굶겨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 자체를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참 어려워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어디에 먹이를 줄 것인가?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 쪽으로 계속 방향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는 훈련이나 연습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기려면 지배하라라는 겁니다. 뭘 지배해야 될까요? 우선 부정적이고 제한된 사고를 지배하라고 해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제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믿음이나 행동들을 억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특정한 영역에서 자신에게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습관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방법을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을 계속 마시면서 끊고 싶어 하는데 술이 계속 눈에 보이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술을 집에서 아예 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사고를 지배를 해 나가라는 거죠. 결국엔 내가 지배를 하려면 그 자체 내 주변의 환경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 분야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배하는 게 먼저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가 이제 전문 분야를 지배하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그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적는 과정이 자신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이 저자는. 그래서 유능해지고 그것에 집착을 하라는 거죠. 자신이 유능해지는데. 전문성을 계속 쌓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을 이기려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가치를 창출할 줄 알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위험해져라 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가 아니고 행동해야 하는 신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져요. 내가 머물러 있으면 두려워지고요. 계속 달리면 오히려 용기가 납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면서 나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최선을 다할 때는 언제나 그런 기분이 행동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는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당신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한다면 두려움을 힘과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얻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하면서 그 두려움에 맞서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걸 행동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설레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떨리고 막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걱정했다가 나중에 강의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위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